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아닌 자영업자의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부분 열의 9은 임차인인 거죠. 어딘가에 내가 월세, 전세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세입자로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운영이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갑질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소개해드릴 분이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분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또 자영업자고 저도 프리랜서이면서 건물주에 대한 꿈을 확실하게 꾸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봤던 영상이 TV 러셀에서 빵 팔아서 5년 만에 70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강호동 대표님의 이야기였어요.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 꼭 한 번씩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짧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창업 오빠 강호동 대표님인데요. 베이커리 매장을 7개인가 운영하고 있으시고 공장도 있고 마케팅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것들을 다 합하면 한 달에 9억, 10억 정도 매출이니까 연매출로 한 100억 정도 규모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직원이 80명, 그리고 현재 순자산이 90억 정도 있다고 해요. 최근에 87억인가 75억짜리 강남에 빌딩도 매입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빵집을 선택했는지 여쭤보니까 사실 대표님은 빵도 안 좋아하고 커피도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럴 경우에 창업하지 말라고 그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저도 과거에 상담이나 컨설팅 할 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 본인 스스로 커피도 안 좋아하고 빵도 안 좋아하면서 왜 그런 빵집 커피숍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 대표님이 그 차이를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 대표님의 의견 먼저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것도 사업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빵집은 엄청난 레드오션이죠. 그런데다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먹는 음식이 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제를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차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첫 번째로 차별화를 하셨던 건 빵 맛의 퀄리티입니다. 다른 곳과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맛있는 빵집으로서 소문나지 않으면 어차피 본인도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빵 맛이나 커피 맛이 이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이 대표님이 정확하게 자기만의 것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장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죠. 그것은 장사꾼의 마인드인 거죠. 빵집에 내가 빵을 못 만들면 장사가 안 돼. 식당에 내가 음식을 안 만들면 장사가 안 돼. 그 관점은 장사꾼의 관점인 것이고, 사업은 사장이 없어도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사업인데, 이 강호동 대표님은 사업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빵을 안 좋아하고 커피를 안 좋아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그 품질,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운영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더군요. 사오는 we bake the joy라고 해서 우리는 기쁨을 굽는다. 이런 어떤 사운으로 힘든 업종이지만 빵집이라는 이 사업이 쉬운 곳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그 모든 직원들이 가능하면 기쁘고 즐겁게 일하자라는 사운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치 그 교도관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 오해하시면 직원들을 뭐 죄수 취급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인드가 교화시켜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개념입니다. 직원들의 그 마인드 교육,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고 나도 성장하고 직원도 성장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국은 이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 이 강호동 대표님의 대표로서의 마인드를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흙수저이셨더군요. 이 중졸이고요. 기초수급자 생활을 15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기부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할 정도였으니 참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아니었나 싶고요. 게다가 혈우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혈우병에 걸릴 확률은 10,000명 중 1명인가요? 뭐 이 정도 확률로 걸리는 희귀병인데 피가 나면 이제 잘 멈추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어려서 학창 시절에 자다 일어났는데 이 베개와 이불이 피로 잔뜩 이렇게 물들어 있을 정도로 혈우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중졸의 기초수급자 생활에 혈우병까지 가지고 있으니 영락없는 흙수저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안타깝게도 왕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니 자기 혼자 묻고 답하고 생각하고 이런 습관들이 생긴 거죠. 자문자답하다가 스스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어느 날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보통 11시쯤 등교를 한다고 해요. 그날 이제 종이 치면 이제 교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이제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스로 또 자문자답을 한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응? 공부해서 뭐 할 건데? 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야지. 그 대학교, 네 실력으로 대학교를 어디 갈 수 있느냐? 기껏 해봐야 전문대인데, 그래, 전문대 갔다 치고,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취업해야지. 취업하면 뭐 얼마나 받는데, 전문대 나와서 월 200 정도 받겠지. 그렇다면, 월 200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까? 이런 질문과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 가난이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하면서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얘기들은 이분 책에 다 있다고 해요. 수많은 책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서 마음을 울리는 그 구절들을 따라서 그 스승의 말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책을 통해 배운 것을 간접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척하는 것, 다 아는 척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다. 실제 자기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성공과 실패의 한 끗 차이는 한마디로 오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라는 자기만의 오기, 그런 근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지금의 성공을 일구셨다고 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오기를 갖고 성공을 위해서 내달렸는데 26살에 8년간 열심히 모아서 1억 1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이제 레스트 호프라고 하는 업종을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월 매출 3,500만 원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호프집이 실패를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아끼며 그렇게 살았는데 돈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결국은 직원들도 마음이 해이해지고 본인도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창업 이제 실패하고 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잘 각인이 되어서 창업 실패하고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여러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일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매장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일을 시켰던 그 회장이 했던 말이 정말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요. 너는 남의 것 할 때도 네 것처럼 하더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네 거 할 때 대박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 회장님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 시킨 일은 자기 것처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창업하면 정말 자기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거죠. 이 강호동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남의 것도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중요성은 이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일상에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해온 습관은 결국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이든 내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그래야 내 거 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참 와닿더군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것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에는 이 이타정신의 이런 마인드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공자님 말씀 중에 남에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타정신을 가지고 그 TV 러셀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도 그 이타정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변화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되라라고 하면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거 정말 될까? 너무 힘든 일 아닌가? 당신이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직원이 많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이 건물을 사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실행에 그래도 옮겨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건물주가 되고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본인이 건물주가 되는데 현금은 10%나 20% 이내로밖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가 건물들은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억짜리 건물 사는데 실제 현금과 또 인테리어, 취득세 등등 세금 이런 걸 다 포함해도 2억 정도면 10억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지 좋은 이런 건물들은 한 2년만 운영하고 나면 내 투자금의 몇 배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런 어떤 부동산 수익을 얻을 때마다 본인도 대표지만 근로 의욕이 뚝뚝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뒤지게 일해봐야 이 부동산 이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 현실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자영업자들이 깨닫고 건물주가 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월세를 이자를 감당한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전환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공한 이 강호동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뭐 강의든 책을 읽으면서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요. 저희 아내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월세를 이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제대로 고민하면서 건물주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깨달았고 또 자영업하는 많은 분들이 이 TV 러셀 강연이든 제 동영상이든 보시고 나도 건물주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인드TV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